네,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상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한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새벽 돌연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지 시간으로 상호 관세 협상 시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꽤 괜찮은 협상 결과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미국 투자, LNG 구매, 이런 부분들 오늘 다 얘기 나온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조선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일본이랑 EU가 받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향후에 미국이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품목 관세를 요거 일본이랑 EU는 서로 굉장히 조금 미국으로부터 이걸 하더라도 최애국 대우 같은 걸 받겠다라고 확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우리 사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국에게 확약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 없는 거를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알래스카 LNG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알래스카 LNG 우리 지금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예, 투자 금액 자체로 좀 봤을 때 지금 조선 특화 투자가 1,500억 달러고 그것을 제외하면 한 2,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했잖아요. 예. 우리랑 일본이랑 경제 규모 차이가 GDP 차이가 한 2.5배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받아들일 만한 숫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상호 관세가 원래는 협상 타결이 안 된다면 8월 1일부터 25%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EU와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로 오늘 협상을 통해서 낮아졌습니다. 이 25%에서 15%로 상호 관세가 낮아졌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그 경쟁도에서 우리가 애초에 상호 관세가 25%였다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접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국과 같은 나라가 10% 상호 관세를 지금 적용받고 있어서 가장 낮은 관세율인데 네. 그걸 제외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던 한마디로 미국의 무역 적자 대상국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대상국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5%에서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5%를 받았다는 건 결국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적어도 같은 페이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도착한 뒤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러트닝 상무장관을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간 상황이었고 협력 카드가 계속 재조정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대미 투자 액도 당초에 계획했던 1,000억 달러에서 좀 인상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3,500억 달러가 됐는데 앞서 일본이나 유럽연합과의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규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억이랑 1,500억 달러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애초에 이 시작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우리는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다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은 한 2주 전인가 우리나라 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만 한 4,000억 달러 정도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딱 숫자 자체만 보면 3,500억 달러니까 훨씬 미국의 원하는 바에 가까운 숫자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나눠서 봤을 때는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다른 협상국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카드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박 제조 능력을 가진 특히 최근 들어서 LNG 선이라던가 조금 고사양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최근에 이제 중국인데요. 미국이 왜 조선업을 그렇게 원하느냐? 크게 보면 상선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LNG 앞으로 수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LNG 선박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내 기술도 없고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없습니다. 인력도 없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 가진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럼 중국은 왜 안 되냐? 잘 아시다시피 올해 미국의 그 군함수 중국이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도 열세고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보니까 계속해서 열세더라. 미국이 해양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군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건 결국 선박 제조 능력과 유지 보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을 떼어낸 상태에서 거의 이 조선업이라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약간 제외하고 보면요. 2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선 그렇게 과한 투자는 아니다. 물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워낙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한 투자들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투자의 여력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미국에 제안을 했고 그것이 미국이 오케이 하는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충분히 괜찮은 결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 관세 협상 때 사진을 보면은 4천억 달러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찍찍 긋고 5,500억 이렇게 썼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뭔가 이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가 약간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번 협상 결과를 보고 제가 약간 놀랐던 부분인데요. 일본이랑 EU가 했던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의 투자는 되게 두루뭉술합니다.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EU가 제시한 6천억 달러라는 건 잘 뜯어보면 EU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조사를 합니다. 얼마 투자할 의향이 있어? 미국이 얼마 투자할 의향이 있어? 그걸 모아서 간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냥 굉장히 두루뭉술한 계획이죠. 근데 우리는 2천억 달러라고 하는 투자 안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하고 싶은 AI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다른 규모 같고요. 다른 의미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오늘 김용국 정책실장께서 얘기한 부분이 저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요. 예. 우리는 조선업에서 투자를 좀 더 늘리고 싶어 했고 미국은 오히려 조선업 투자가 너무 많이 늘면 나머지 쪽에서 투자가 좀 줄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러지 마. 조선업 투자 그만 늘리고 나머지 투자 금액 맞추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성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좀 짚어봐도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조선업 짚어봤으니까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내용 짚어볼게요. 정책실장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최종 15%로 결정이 됐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다. 원래는 12.5%를 마지막까지 주장을 했는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15%를 결정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요거는 그 정책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EU는 FTA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미국하고 FTA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관세가 2.5% 붙는 게 일본이랑 EU에는 있었잖아요. 한국은 FTA국이니까 그거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일본이 15%, EU가 15%면 우리가 12.5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얘기하는 데만 지금 한 20초 걸렸습니다. 싫어합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이런 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15니까 한국도 15. 그러면 너네 불만 없지? 너네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적어도 관세로 인해서 손해 안 보지? 아마 이랬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2.5까지 추가적으로 얻어내기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컸었을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거기서 딱 멈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 관세율이 얼마나 사실 민감한 거냐면 미국의 최근에 신차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25% 관세를 붙였을 때랑 15% 관세를 붙였을 때 차 구매 가격이 한 6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차를 사려고 안 했는데 한국 차가 너무 관세 때문에 비싸서 일본 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2.5의 중요한 숫자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거에 너무 연연하진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일 수는 있는데 너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가는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게 FTA를 이전에 체결했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아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FTA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 관세라는 것도 사실 FTA 상황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FTA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로부터 일종의 무역 적자라는 형태로 강탈을 당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시정해야겠어. FTA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FTA 관련해서 어쨌든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조선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짚어봤거든요.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정밀 지도 정보나 아니면 농축산물 등은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고기 협상에서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아마 한국일 겁니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마트에 가보시면 쉽게 미국산 소고기 코너, 호주산 소고기 코너 요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시장 개방도가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요. 그런 측면에서 30개월 이상 지금 우리가 수입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뭐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행하는 무역장벽 보고서 같은데 한국 편을 보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한국은 30개월 이상 안 하냐. 근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미국산을 그렇게 풀어줬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연 그럼 미국산을 더 살 것이냐. 오히려 광우병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게 30개월 이상이고 어느 게 30개월 이하라는 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알기 힘들면 소비자들도 오히려 미국산을 줄이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산을 많이 이미 수입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0개월 이상인 걸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큰 득이 없고 이런 것들을 아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네, 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이것도 이제 식량 안보의 관점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양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농축산물 관련해서 저희도 짚어봤고 의약품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이 의약품에 대해서 아주 고율의 관세, 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뭐 200% 관세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의약품 바이오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의약품 부분도 향후에 들어올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적어도 확약,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건 시시각각 변해서 뭐 그 확약이라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EU나 일본과 같은 확약을 우리가 받아내 놓은 상태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의약품 관세가 들어올 때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합종 연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도 분명히 생긴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다면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품목 관세 들어가 있는 자동차 있잖아요. 예. 네, 오늘 이제 15%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품목 관세가 들어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대만 같은 국가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합니다. 일본 같은 국가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합니다. 근데 반도체랑 자동차를 둘 다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어쨌든 해소가 되면서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영향을 받고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해소된 불확실성은 어떤 불확실성이건 다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품목들을 잘 보면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관세로 경쟁하고 있는 뭐 독일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좀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제조업에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압박이 되고 있는 관세 부분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증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타결된 관세 협상 내용을 보다 자세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LNG도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LNG 수입이 4,500만 톤이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LNG는 조금 이슈 하나는 대부분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장기 계약을 맺어서 들여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미국과 계약을 맺어서 내일부터 미국산 LNG를 사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약 물량들을 계속 미국으로 늘리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1년에 한 300억 불 사다 쓰는 것들에 있어서 중동산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미국산 비중을 좀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이 정도로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미국 쪽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랑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다시 LNG 프로젝트들 막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사실 뭐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 전력을 바치기 위해서 굉장히 LNG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발전이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은 예.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이 활발한 LNG 생산이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왕이면 미국 걸 좀 더 사다 씀으로써 무역 적자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의 무역 적자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유는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산을 많이 사 쓰고 있어서 원유는 더 사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LNG를 좀 더 구매할 여력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 뭐 조선업,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짚어본 부분 외에도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 LNG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현재 다행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잘 보면 저희는 관세 효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때 동일한 기업 혹은 동일한 지역에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을 개방한다고 하면 농업에는 분명히 피해가 될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 관세율을 낮춰받는다면 제조업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경제 주체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 관세를 통해서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받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차후에 대책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IMF에서 최근에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 정책이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산업 정책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자를 하고 조선을 하고 반도체를 하고 뭔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란 건 예전에 우리가 좀 더 못 살 때 시장이 작을 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교란이 오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각 국들이 각 그 나라 기업들의 산업 정책을 통해서 뭐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향후에 산업 정책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어려움을 받는 부분들 접근을 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서 봤을 때 일본과 EU와 다른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관세 협상 소식을 말하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같이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6월 3일 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사실 미국 대통령을 아직까지는 만나지 않은 혹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정상끼리 또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정상끼리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자리를 아마 기획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잘 보시면 관세 협상 계속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위성도 안보실장께서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상회담을 이번에 이제 관세와 엮어서 또 기획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런 정상끼리의 인사 자리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향후에 평가하면서 향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는데 대통령실도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 더 논의할 것이다. 이 투자 분야라는 게요. 지금 저희가 들려오는 이런 관세 관련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의 변동 사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의 변동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예. 그 숫자 안에 구성 항목의 변동 사항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요. 아까도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브리핑하시면서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으실 때 예. 구체적으로 뭐 조선에는 얼마 들어갔으니까 반도체에 얼마, 의약품에 얼마 이런 투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나요?라고 여쭤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께서도 그거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정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특성이 하나 있죠.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뭔가 딜메이커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의 룸을 좀 여지를 주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저는 수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두 정상이 만나서 투자 분야를 협의한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또 내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최종 담판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또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옷감이 하나 있고요. 이 옷을 갖고 우리는 한복을 만들기로 했어 정도의 얘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복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스타일의 한복을 만들 건지, 개량 한복을 만들 건지, 전통적인 한복을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아직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50개 넘는 협상 국가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은 사실은 관세 유예 90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50개 넘는 국가와 90일 거의 한 나라와 하루씩 협상을 쳐도 모자라는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EU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구체적이지만 협상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협상도 잘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보통 협상이 끝나고 나면 공동 선언문이나 협상에 대한 어떤 공동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공동 합의문 같은 거 없습니다. 예. 없고 서로 동상이몽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협상이었다. 일본은 사실 내준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자기 정부에서는 그렇게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 협상 자체가 얼마나 두루뭉술하게 지금 되고 있는 협상인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서 숫자를 보여주면서 본인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하는 협상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뭔가 이렇게 주목받기 좋아하고 나를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이 되게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실무자들의 어떤 협상에서 이런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복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예. 이걸로 양복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 틀은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여기다 어떤 꽃무늬를 넣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조금씩 협의를 해 나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적고요. 제가 보기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바뀔 얘기들이 좀 바뀐다기보다는 정해질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영어 표현 있잖아요. 악마는 원래 디테일에 있다고. 근데 앞으로 이 디테일과 끊임없는 밀당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디테일에 대해서 어쨌든 내일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데 10시 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 협상단이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뭐 현장 바로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이 미국 주요 인사들과 협상을 가진다, 협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어쨌든 25분 뒤에 있을 이 브리핑에서도 앞선 뭐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과 큰 궤는 같이 하겠지만 또 다른 그런 지난 과정들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혹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극대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까 이제 김영범 전 실장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차이가 좀 있구나. 그리고 결국 우리의 협상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하겠구나. 그쪽에다가 더 가중치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께서 그럼 보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구윤철 부총리도 입국 당일에 러트닉 장관과 바로 이제 2시간 협의를 이어갔고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고 직접 뉴욕 자택이라던가 스코틀랜드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1년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부부 사이에 너무 안 싸워도 문제입니다. 예. 그건 이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고위급들끼리 만나는 일들이 잦아지면 그 얘기는 바꿔서 생각하면 협상의 타결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약간 겁을 먹었던 부분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랑 같이 관세 스크럼을 짜고 있던 일본과 EU가 벌써 우리에 앞서서 협상을 타결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만 남았다라는 게 결국 우리에겐 굉장한 압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압박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에 미국과 전략적으로 아주 굉장히 자주 만나면서 만나는 장소는 사실 러트닉 그 상무장관 집이면 러트닉 장관은 더 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고요.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갔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날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시간을 내서 만나줬다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위급들의 만남이 마지막에 몰아서 이루어진 것, 이 관세 타결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고비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계 총수들도 정말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이 부분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무자를 통해서 이거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투자 금액 늘릴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라고 우리나라 정부 담당자가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다이렉트 라인을 가지고 이거 미국이 좀 더 원하는데 여력 있으세요? 미국이 좀 더 원하는데 이거 좀 뺄까요?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총수들이 보통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대로 원팀으로서 굉장히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상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을 때 즉자적으로 잘 받아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응이 빠른 것, 속도가 빠른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요약을 해보면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건데 앞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테슬라와의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세요? 미 기업들과의 협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조선업 얘기할 때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미국 투자하면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직장들을 다 미국으로 빼서 미국에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미국이 잘하는 게 자율주행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선박은 왜 자율주행이 안 되죠? 그럼 미국이 잘하는 기술이랑 우리나라 선박 기술 갖다 붙이면 뭔가 다음 세대의 선박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윈윈 시너지. 뭐 그런 측면에 아무래도 효과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그런 겁니다. 원래 국내에 생겨야 될 일자리들이 미국에 생기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일자리 사정들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 또 드린 것처럼 정부가 조금 국내 일자리 소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고 정책적으로 대응해. 이게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부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은 아직도 또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타이밍에 영향을 줬고요. 잘 보면 미국이 일본 협상하고 EU 협상하고 중국 협상하는 게 불과 열흘 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랑 협상하는 것만 해도 바빴어서 우리가 뒤로 밀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압박감이 좀 큰 부분이 마지막에 있었다라는 게 있어서 타이밍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랑 척을 지면 미국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는 되게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좋아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 마무리된 것이 우리나라한테 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중 수출 많고요. 그렇게 보면 두 나라가 너무 얼어붙는 것보다는 두 나라가 조금 화해 모드로 조금 더 가주는 게 우리에게는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루어졌던 미국과 여러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그 국제 정세나 지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앞으로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관세 협상이 좀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국내 일자리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겨 제조업 공동화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아직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미국이 40% 우회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최종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선적을 한 것이 과연 베트남의 수출품인지 아니면 한국의 수출품인지 혹은 중국이 또 베트남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또 중국의 수출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사항이 아직 굉장히 모자란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협상해야 될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